어머니의 은혜 세상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 어느 집 서랍 속에 오래된 손수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꽃무늬, 그 끝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 석자. 박순자. 그것을 발견한 순간, 한 남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남자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2024년 봄, 서울 어느 조용한 아파트. 창밖으로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김정수, 62살. 퇴직한 지 벌써 2해가 지난 그는 요즘 부쩍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나이 되면 자꾸 비워야 해. 짐 줄여야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그의 손은 서랍을 정리하다 멈춰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 맨 밑에서 무언가 나온 것입니다. 꽃무늬 손수건. 언젠가 본 것 같은 느낌. 아니,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는 것. 그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코끝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비누 냄새. 아주 오래된, 그러나 낯설지 않은 냄새. 어머니 냄새였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봄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두 눈은 어느새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 그의 기억은 그렇게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정수가 자란 집은 지금으로 치면 낡고 작은 단칸 셋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비 오는 날이면 양동이를 방 한가운데 받쳐 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봉수, 당시 40살. 공사판을 전전하며 몸을 파는 일꾼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 하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한없이 약한 사람. 저녁에 퇴근하면 언제나 주머니에 사탕 2~3개씩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야, 이거. 말은 그게 다였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그 사탕이 아버지의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 박순자, 당시 38살. 지금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순자 씨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지었고, 낮에는 이웃집 빨래를 받아 손으로 빨았으며, 저녁이면 동네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항상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5시, 그녀는 또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정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머니가 항상 밥을 마지막에 먹는 것도, 어머니가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것도, 엄마는 고기 싫어하나 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정수가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정수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이민호, 당시 12살. 민호네 집은 그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다녔거든요. 하루는 민호가 어머니와 함께 학교 소풍에 왔습니다. 민호 어머니의 손은 희고 고왔습니다.
손목에는 얇은 금팔찌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갈라지고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어머니가 학교 행사에 오실 때마다 정수는 어머니의 손이 보이지 않게 슬그머니 앞에 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대단한 손인지를 정수는 40이 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정수의 아내 이은주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손 봤어요? 오늘 어머님이 이 반찬 다 만들어 오셨대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저녁 혼자 욕실에 들어가 수도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손이 부끄러웠던 어린 시절이 너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식이 일 나갔다 들어오면,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언제나 같은 한마디, 배고프지? 밥 먹자.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그냥 밥 먹자. 정수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시험을 망쳤습니다.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고 집에 오는 내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성적표를 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정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꾸지람 들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냥 밥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 식탁에서 정수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다음 시험엔 꼭 잘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밥 먹자는 어머니의 언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있잖아. 그 모든 말이 단 3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밥 먹자. 어느 저녁의 일입니다. 그날 식탁에는 특별히 생선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시절 생선은 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살을 정성스럽게 발라 아버지 밥그릇에, 정수 밥그릇에, 그리고 여동생 정희 밥그릇에 올려주셨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그릇에는 꼬리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꼬리가 제일 맛있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엄마는 꼬리가 제일 좋아. 그때 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정수는 아내 은주가 차린 식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생선 꼬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여보, 거기 꼴이잖아요. 좋은 살이 여기 있는데. 정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꼬리가 좋아서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살은 자식들 줘야 하니까 남은 것이 꼬리였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단 한마디도 불평 없이 정수는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별 말씀 없이 계시다가
전화를 끊기 직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밥은 먹었냐? 정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네, 엄마. 잘 먹었어요. 정수가 서울로 취직해 올라온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서울 생활은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었고 사람 관계가 복잡했으며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는 일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어느새 명절에만 어머니는 한 번도 먼저 서운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늘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잘 지내지? 밥은 먹고 다니냐? 몸은 괜찮고? 그리고 늘 이 말로 끝맺으셨습니다. 너만 잘 있으면 됐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정수의 여동생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엄마 많이 편찮으셔. 병원에 계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습니다. 언제부터 편찮으셨어요? 아니야, 며칠 됐어. 별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던 정희가 눈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희가 말해줬습니다. 오빠, 엄마 사실 6달 됐어. 말 안 하신 거야. 오빠 걱정시킬까봐. 정수는 그날 밤 어머니 병상 옆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살면서 어머니 손을 그렇게 오래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갈라진 손금 사이사이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잘 살면 돼.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하도록. 눈물이 어머니 손등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수는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2번.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청국장 재료를 사들고 갔습니다. 이거 뭐야?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됐어, 돈 쓰지 말고. 입으로는 그러셨지만 어머니의 눈은 웃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 잔주름, 이마에 깊어진 주름, 머리카락 사이사이 흰 것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이게 나인가?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눈 모양이, 코에 선이, 웃을 때 생기는 눈과 주름이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나이에 이런 거울을 봤겠구나. 어머니도 피곤하셨겠구나. 어머니도 때로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으셨겠구나. 어머니도 아팠겠구나. 어머니도 외로우셨겠구나. 어머니도 울고 싶으셨겠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 앞에서 웃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독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직장에 무기한 휴가를 냈습니다.
정희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실에는 언제나 두 남매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씀이 줄어드셨습니다. 그래도 눈을 뜨실 때마다 자식들 얼굴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웃으셨습니다. 왜 왔어? 바쁠 텐데. 정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쁜 거 없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어머니는 그 말에 아주 오래 웃으셨습니다. 마치 평생 그 말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어느 밤, 정희가 먼저 쉬러 간 사이, 정수는 혼자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살며시 감은 채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응, 엄마. 나 후회 없다. 너희들 잘 크는 거 봤잖아. 그걸로 됐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더 세게.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은 감은 채로. 어머니는 그 겨울을 넘기셨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퇴원하신 어머니는 마당 한켠의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이 꽃 이름이 뭐야? 페랭이꽃. 너 어릴 때 좋아했잖아. 정수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페랭이 꽃을 좋아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 전 어린 정수가 이 꽃 예쁘다 했던 것을 2024년 봄 빗소리가 들리는 아파트 서랍 앞 정수는 손수건을 손에 쥔 채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정수냐? 비 오는데 밖에 있냐? 아니요. 집에 있어요. 엄마. 그래. 밥은 먹었고? 네. 잘 먹었어요. 잠깐의 침묵. 정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고마워. 뭐가? 그냥 다. 전부 다.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밥이나 잘 먹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머니가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곁에 안 계십니까? 어떤 경우이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정수처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 될 때 함께 웃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아파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제1처럼 기뻐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는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잔소리처럼 들리는 걱정의 말,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던 부엌 불빛,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시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녹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훈장을 받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전화 한 통, 아니면 손 한 번, 말이 어렵다면 그냥 가만히 곁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아실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고,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그 따뜻함을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이 세상에 다시 전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